자, 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감복지 라디오. 오늘 여러분들께 행복한 만남 준비해 드리는데요. 우리 건강한 사회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말을 잘하는 건 필수 조건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그래서 누구든 말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그 요령을 알려주시는 담백한 책이 등장을 했습니다. 내성적이지만 말 잘하고 싶습니다. 제목이 아주 훅 끌리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직접 자리에 모시고 그 중요한 얘기 함께 듣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자 조현지 코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테니까요. 본인의 소개를 좀 본인이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현지에서 말하기 성장을 돕고 있는 조현지라고 합니다. 네, 커뮤니케이션학 박사이고요. 그리고 서울종합예술학교라는 곳에서 방송인들을 길러내고 카네기 리더십 센터에서 리더십을 강의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송인들은 뭐 말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말을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왕 오신 거니까 저희 그 방송이 이제 시니어들도 많이 듣고 계시고요. 뭐 오랫동안 이제 살고 계셨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 나이에 무슨 내가 말이나 잘해서 뭐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네. 얼만큼 그 의사소통이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아이들이 이왕이면 의사소통을 좀 확실하게 또박또박 잘 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문자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그 말이 짧아요. 그냥 단어 나열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성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저런 얘기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우.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근데 처음부터 뭐 이 길을 선택하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뭐 처음부터 나는 말 잘하는 코치를 하겠다 이건 아니었을 텐데요. 전혀 아니었고요. 네네. 진짜 말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우리 디제이님 보시기에 제가 좀 내성적으로 보이나요? 네. 아니 제가 보기에는 네네. 이제 말을 잘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활달할 것 같은 얼굴에서도 좀 이렇게 그 네. 미소 띈 얼굴이고 뭐 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이제 점잖으셔갖고. 일단 강의를 갈 때는 굉장히 활발한 편인데요. 다들 네네. 놀라세요. 어떻게 이 책에 내성적이라고 써 있는데 내성적인 것 같지 않다. 굉장히 네. 외향적으로 보인다. 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원래 별명이 빨간 우체통? 예, 불타는 고구마였어요. 네네. 예, 그만큼 누군가 말을 시키고 앞에 나가서 뭔가 해봐라 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면서 네.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정말 말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들면서부터 말하기에 좀 집중을 한 편이었고요. 그 이후로 좀 이게 많이 훈련이 되어서 네. 지금은 어딜 가서 막 내성적이다 하면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타고나기는 이제 그렇게 네네. 타고나셨지만 네. 훈련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성격을 좀 어느 정도 네. 이제 전향을 하신 바뀐 그런 경우신데. 네, 바뀌었다기보다는 두 가지 성향을 다 갖게 네. 된 케이스입니다. 그 직업을 위해서는 열심히 외향적이셨고 네. 본래 나는 내성적이시고 네. 뭐 이제 그래도 이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이제 불어넣어 주시는 게 아닐까. 자, 이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말 잘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말을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나 뭐 그분들의 어떤 성향 그런 게 있나요? 말 그대로 정말 말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세 가지 요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시니어 교육 중에 50+ 센터에서도 말하기 강의를 했었는데요. 네. 정말 연령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본인을 표현하고 싶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셨고 정말 표현하는데 하나하나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네.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좀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생각, 자기의 마음, 그리고 자기 아이디어, 콘텐츠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좀 명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직에서도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보통 조직에서 하는 말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내가 말을 못해서 좀 피해를 본 적이 많거나 네. 내가 말한 게 오해를 사서 좀 문제가 됐던 경우들이 있거나 본인이 해놓고도 다른 분들이 그 자신의 성과를 말을 잘해서 네. 가져간 경우도 많고 해서 좀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오늘 이거 끝나고 났는데 그 말을 할 걸 그랬네.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내 의견을 전달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생각들이라고 네. 생각해서 그런 욕구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정말 연결의 욕구가 있으시다. 네.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진짜 말을 통해서 이런 또 말뿐만 아니라 그런 비언어적인 거, 이런 음성적인 거 이런 것들 훈련해서 연결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말을 잘 못한다라는 개념이 불이익과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말을 다른 사람보다 조리 있게 못하기 때문에 또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윗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럼요. 나의 성과를 누군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대신 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말을 잘 못할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기성인들도 의사 전달을 좀 잘하고 싶어서 오시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계시군요. 네, 정말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네요. 훈련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또 연결 욕구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도 상당히 참 그 가슴에 와닿는 뜻이에요. 네, 연결 욕구. 사람들은 이왕이면 친구가 많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를 또 어필하기도 싶고, 그런데 그러한 연결들이 언어 표현에 좀 서투르다 보면, 네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을 잘하려면 뭐 책을 많이 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다 연결성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책을 보거나 다른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배움으로써 말 잘하게끔 훈련이 좀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말을 잘하고 싶은데 사람 앞에만 서면 떨리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입이 마르고 발음이 꼬이고, 뭐지 방송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방송할 때는 뭐 옛날 방송 보면은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막 얼굴 뜨고서 못 보겠어요. 정말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긴장 완화를 시키는 방법, 소통을 열 수 있는 방법,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저도 제 첫 방송은 정말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 훈련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뭐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래도 방송 활동을 하다가 이쪽에 이제 교육 쪽으로 좀 전향을 한 케이스인데, 첫 번째 방송이 게임 방송이었어요. 게임 방송이었는데 제가 그 생방송이었는데 그 첫 인사를 너무 과하게 막 게임 방송이니까 막 튀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발성 하나도 안 쓰고 너무 과하게 해서, 그날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저 MC 누구냐, 저 MC를 내려라, 막 그런 이야기를 보고 막 마음이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긴장하고 굉장히 열심히 훈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저만의 비법을 좀 공개해 보자면, 저는 좀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쓰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무 긴장이 되면 저 처음에 했던 거는 이렇게 올렸다가 탁 놓거나 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이렇게 풀거나 네. 그러면 이제 긴장이 확 됐다가 이완되는 걸 느끼거든요. 음.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긴장이 풀렸구나 하는 게 음. 약간 뇌에서든 몸에서든 인지가 되니까 그때부터 좀 마음이 좀 편해졌다. 네, 네. 그리고 첫 방송하고 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복식 호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다들 호흡 하시는데 진짜 기초가 그 호흡이 아닌가 싶을 네. 정도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깊게 숨을 내뱉고 그리고 진짜 그냥 이 자리 여기 네. 지금 나에게 집중하는 그 훈련도 좀 저에게 도움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수강생분들 중에서는 그 뭔가 발표가 있기 전에 푸시업을 하신다던가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몸의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쓰면서 에너지의 균형을 이루는 그러면서 좀 말을 하실 때 편안하게 네, 그리고 네. 정말 본인이 생각했던 거 그대로 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돌아오는 케이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방법 지금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좀 다른 네. 곳으로 이완시키는 거. 지금 주먹을 꽉 쥐고 폈다. 또 호흡도 중요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앞에서 뭐 발표를 할 때 그 부분을 꼭 인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주먹을 폈다. 그리고 또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 과한 분은 뭐 푸시업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호흡을 좀 길게 내뱉었다, 또 길게 들이마셨다 이러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긴장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자, 우리 이제 주변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제 자존감이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그 말하는 힘을 좀 키울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 저도 높은 스타일이 아니었었기 네, 때문에 네. 제가 최근에 한 5년간 훈련한 방법을 좀 말씀드려 보고 네, 싶습니다. 최근. 네. 최근에 안 그래도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이 작업하면서 훨씬 더 말하기가 편해졌다. 말을 직업으로 하는데도 말하기가 떨립니다. 그래서 5년간 했던 일을 좀 말씀드리면 꼭 장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누구나 자존감이 낮아서 내 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 맞아요. 눈치 보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서요. 그런 분들의 그 말하기를 보면은 말끝을 흐린다든지 네. 앞에 죄송합니다만 뭐 이렇게 하신다든지 괜찮으시다면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들이 좀 저에게 계속 저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바꿨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 정말 어렵죠? 이런 말을 제가 강의 중에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요. 그 말을 쉽지 않죠? 이렇게 좀 바꾼다든지 쉽다라는 개념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 쉽지 않은데 할만하구나 이런 느낌으로 제 스스로에게 좀 말했는데 5년간 했던 훈련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자기 확언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혼잣말처럼 나에게 해주는 말로 내 하루를 좀 바꿔보자. 이 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뭔가 일이 있을 때 나 왜 그랬지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좀 나에게 도움이 되는 혼잣말. 그 혼잣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생각도 혼잣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네, 머릿속으로. 네, 그 생각조차도 좀 긍정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보자.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말할 자격이 있구나. 내 말에 확신을 가져도 되겠구나. 그런 약간 태도적인 마인드를 좀 바꿨고 또 두 번째로 한 것은 감사, 굿잡 이것들을 좀 많이 했어요. 감사도 5가지 이상 쓰고 5년 동안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굿잡 챌린지라고 제 스스로 오늘 조연지 공감복지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너 정말 대단해. 굿잡. 이렇게 저를 좀 스스로 챙기는 케어하는 그런 말들을 좀 스스로 많이 했더니 진짜 말할 때 조금 더 나는 말을 해도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과 교만의 사이를 잘. 진짜 훌륭한 표현이시네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이 지나치면 교만이 되는데 맞습니다. 교만은 아니더라도 나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그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그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보는 대로 보이고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늘 감사를 하니까 감사하게 보이시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존감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걸 제가 다 적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과다한 겸손. 이제 아. 과다한 겸손은 실제로 사람을 좀 더 자신감을 떨어지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이제 그 뜻이 아니고 겸손을 네, 표현하고 싶은 최대한 건데. 겸손하게 맞아요. 표현하고 싶은 건데 오히려 이것이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바뀌어 갈 수도 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끝 흐리기 이거는 음. 정말 자신감이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도움이 되는 뭐 이런 말들 많이 쓰고 아무튼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할 수 있는 건데 그럼요.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맞습니다. 잘 기억했다가 네, 제가 아무튼 열심히 저도 말 잘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겠습니다. 아유, 워낙 잘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저도 네. 하고 나면 후회할 때가 많아요. 아.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진행자이기도 네. 하니까 이제 대본 같은 게 있어 이제 미리 이제 최소한 두세 번을 읽지 않습니까? 네. 읽어도 일단 현장 라이브가 됐을 때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더 전달이 잘 됐을 텐데라는 그런 건 있어요. 아무한테도 네. 얘기 안 하죠. 아유,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네.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그렇고요. 그 말씀이 좀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용기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우리 진행자님은 저도 방송을 짧게는 했지만 굉장히 1세대 대대대대 선배님이셔서 진짜 오랜 기간 동안 말 계속 하셨던 케이스신데도 이렇게 말씀해 네.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맞습니다. 말을 주의해야 되는 게 말 잘하는 것이 잘못하면 설화가 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남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하기 전,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갖고요. 자, 우리 그 어떤 상황에서든 평균 이상으로 말을 잘하기 위한 우리 코치님의 중요한 팁을 한두 가지만 뭐 훈련 이런 거는 누구나 이제 당연한 얘기고 훈련이 다른 없이는 걸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훈련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저 당연한 이야기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두 가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균 이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 맞아요. 그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컨디션 조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가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 이렇게 평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건 내가 오늘 말 잘했네 이게 아니라 그래도 듣는 사람이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어야지 말을 잘하는 건데 보통 제가 며칠 전에 명상 교육을 잠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강사님께서 갑자기 탁 서시더니 모두 저에게 몸을 돌려주시고 저를 쳐다봐 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 쳐다봤죠. 근데 갑자기 진짜 저를 바라봐 주셨나요? 지금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점심 메뉴가 뭘지 앞으로 이 수업 시간에 뭐 할지 기대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너무 와닿았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분 보면서 내일 강의를 어떻게 준비하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분이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상대에게 진짜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하고 나한테도 내가 온전히 나한테 집중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동감되었어요. 공감되기도 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중 안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어른이 얘기하는데 딴청 부리고 있다고 굉장히 싫어하고 또 옛날에 욕도 많이 먹고 나무람도 꾸짖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휴대전화를 많이 보잖아요. 네. 이게 이제 남을 좀 집중하지 않고 맞습니다. 무시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얘기할 때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온전하게 집중을 해주고 들어주는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를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를 잘하니까 제가. 요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그냥 필터링 없이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뭐 당차다. 요즘 젊은 친구들 네. 주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게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듯이 말 잘하는 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걸까요? 뭐 어떻습니까? 어떤 게 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차게 직설적으로 네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대편의 기분도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최근에 정말 자기네 의견을 거침없이 네, 말해야 당당하고 네. 자신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 기분 좋게 말하고 이런 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당차게 말은 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답게 표현은 하되 네. 남에게 상처 주지는 않게 할 것.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렇게 정의를 하면 좀 말 잘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사실 우리는 항상 그 균형에 잡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당차기도 해야 되지만 좀 배려도 해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배려해서 내 의견이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항상 그 중간에서 균형 잡기를 네. 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대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우리 뭐 MZ 세대들하고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요즘 애들은 뭐 저런 얘기도 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20대들이 볼 때는 그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20대 된 청년이나 이런 친구들이 너무 어른같이 얘기를 하면 그것도 또 나이 드신 분이 맞아요. 어떻게 얘기해? 저 녀석은 뭐 젊은 사람이 무슨 능구랭이 같아. 이렇게 또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데 계속 자신의 말을 하기 습관을 좀 살펴보면 네네. 어떻게 해야 나답게 말할지가 조금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 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중에 진짜 말을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요. 네네. 정말 집요하세요. 막 보통은 힘들면 말 잘하고 싶지만 힘들면 그만하거든요. 근데 진짜 끝까지 자기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막 엄청나게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확실히 말하기는 성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자기를 좀 많이 이해하려고 해보시고 말도 많이 해보시고 그러면 그 균형감을 좀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균형감.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꼭 따라야 된다는 점.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혹시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말 잘하는 거와 목소리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물어보시는 분들 혹시 없나요? 있죠, 있죠. 어떻게 일단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있습니다 막 이랬는데요. 그 말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비언어도 그렇고 결국에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네.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걱정을 갖고 있는지 불안한지 혹은 희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목소리로 분명히 좀 드러나더라고요. 같은 네라는 단어도 정말 어떻게 막 놀라울 때 내는 네? 막 이러지만 또 너무 기쁠 때 네! 뭐 네네. 네도 너무 다르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성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성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말하기를 잘할 수 있고 나를 잘 네. 표현할 수 있고 나다움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줄 때 저희가 정말 진심 어린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이런데 그냥 아니요. 건성으로 그냥 맞아. 네네. 뭐 이러면은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네. 내 소리 하나에도 네. 감정을 담아라. 그리고 저는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인 것 목소리도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하고 저는 사실 비언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마 카메라에는 잘 안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눈에서 나오는 그 따뜻함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네, 들어주시는 네, 그 네. 마음 그게 눈으로 진짜 나타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주는 역할을 잘하는 게 상대편에게도 뭐 굉장히 온화하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아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코치님도 음. 말 잘하는 건 들어주기가 기본이다. 네. 네. 그러니까 들어주고
표현은 뭐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고 문자를 많이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준 다음에 진심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소통의 방법이다.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네, 수강생인데 제가 우수한 학생이죠. 아니 제가 수강생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신가요? 지금 언어 습관 클리닉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지금 이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일반 사람들도 다 같이 좀 언어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 언어는 정말 자기 존재의 집이라고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내가 사용하는 언어나 이런 것들을 좀 인증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 중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요 인터뷰를 하려고 오면서 생각한 건데 진짜 혼잣말이나 셀프 토크가 진짜 중요하겠다. 네네. 예, 오면서도 자꾸 긍정적으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청취자분들과 네네. 연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좀 혼잣말 셀프 토크 이런 책을 좀 써보고 싶다 이런 네네. 마음이 오늘 오면서 들었습니다. 네네. 그 이제 기분이 언짢거나 슬플 때 저도 그 혼잣말 잘하거든요. 화날 때. 그러시구나. 저 네. 화날 때 우리가 이제 풀어버려야 되는데 남에게 풀어버리면 오, 문제가 되잖아요. 오, 그러면 네. 한가진 데 가서 큰 소리로 막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실까요? 그냥 아무 얘기나 막 아무거나 그냥 그 사람 예. 욕도 할 때도 오. 있고 제 스스로 자책할 때도 있고 그러시구나. 그러다 보면 안정이 돼요. 안정이. 네. 이제 그게 이제 남들이 볼 때는 혹시 저 사람 왜 저래 이럴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상대에게 불편함을 안 끼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너무 훌륭한 방법 쓰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네. 제가 살아온 나이만큼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정리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저 코치님은 뭐 이거를 연구하시고 학술로서 만들어 주셨지만 저는 그냥 살아온 만큼의 경험으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경험만큼 좋은 책은 없죠. 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계획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 그 공감복지 라디오에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언어가 좀 어눌할 수 있는 그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자신감 있는 뭐 발음이 정확해지거나 문장이 길어지거나 이걸 뜻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자기 의사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재도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사명감이 막 생기네요. 그런 사명감을 네. 갖고 계셔야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야기를 누구에게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네. 그 발달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언어 표현이 좀 어눌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말 잘하는 교재 같은 것도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다음에 한번 더 나오셔갖고요. 우리 그런 발달 장애인 여러분들이나 또는 말에 좀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위한 네. 그런 좋은 방법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바쁘신 중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하고 가시죠.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